지금 올림픽 이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한미 정상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것이고요. 권 의원이 묻는 것은 재개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언제쯤 재개되는지. 네, 그것은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개다 뭐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꼭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판단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반세기 동안 이어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한다고 한미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석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 이후에 재개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재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밝히십니까? 아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이 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 정부의 안보 외교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봤지만 지난 1월 달에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내놓은 반응은 매우 신중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안보 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와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가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올림픽 이후에 매년 치러오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이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재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말씀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드립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정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걸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아실 겁니다. 괜찮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의 말씀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자, 지난 8개월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수백 명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38명 구속됐습니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이 적폐청산은 정부의 기획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언론의 보도와 관계자들의 새로운 증언에 따라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끈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평창올림픽에 빠져서 자칫 상황을 오판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 역시 제재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정부의 잇따른 대화 제의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바로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 대화의 숨통을 어떻게든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로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함몰돼서 환상을 갖는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대화의 숨통을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대화
병행하는 것 동의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걸 상황이 살려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엄중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화면을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 대선 때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하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분권형을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난 1월에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하셨어요. 대통령 되시니까 아마도 주변 측근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가 있어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도록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 시절부터 4년 중임제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년 중임제 글쎄 뭐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을 그렇게 두지 않았죠. 예, 그거는 말꼬리를 잡아서 서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야당으로서 분권을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생각을 바꾼 건 분명한 겁니다. 총리님께서는 책임 총리가 되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 책임은 총리님께도 있는 거죠? 저의 역량의 부족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가운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번복이다라는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그것을 뒤로 물러서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소통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입법 예고제 같은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언어 도단일까요? 그것도 언어 도단입니다. 네,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해서 기어이 유예 내지 번복하게 되는 것은 정부로서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밀어붙이면 또 불통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총리의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된 것은 매번 시인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지필기준안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고 6.25도 남침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도 가르치지 않고 새마을운동도 빼고 지필기준안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1호로 국정교과서 폐지한 게 이러려고 폐지한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이 교육부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의 초안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도 거기까지 안 간 것으로 압니다. 이 정부는 이제 남 탓하다 못해서 이제 하부 기관 탓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뭐가 그렇지가 않습니까, 총리님?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 단계를 어떤 부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의견이라니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하는 일들이 개인 차원의 연구 평가원의 공식 프로젝트입니까? 입장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의하십니까? 이 지필 기준안?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이 우리로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함몰돼서 환상을 갖는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대화의 숨통을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 아니 것인가. 뭐 저는 대화 병행하는 것 동의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걸 상황이 살려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엄중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화면을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2년 대선 때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하셨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분권형을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난 1월에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하셨어요. 대통령 되시니까 아마도 주변 측근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가 있어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도록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 시절부터 4년 중임제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년 중임제 글쎄 뭐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중을 그렇게 두지 않았죠. 예, 그거는
말꼬리를 잡아서 서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야당으로서 분권을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생각을 바꾼 건 분명한 겁니다. 총리님께서는 책임 총리가 되려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 책임은 총리님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이 좀 가만히 계세요. 저는 이 정부의 안보 외교 정책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봤지만 지난 1월 달에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내놓은 반응은 매우 신중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안보 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와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가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올림픽 이후에 매년 치러오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이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아니, 그 재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도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드립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정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들은 걸로 느껴지십니까? 아니, 아실 괜찮아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의 말씀이 뭔지를 아실 겁니다. 자, 지난 8개월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수백 명이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38명 구속됐습니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이 적폐청산은 정부의 기획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언론의 보도와 관계자들의 새로운 증언에 따라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끈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평창올림픽에 빠져서 자칫 상황을 오판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 역시 제재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정부의 잇따른 대화 제의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바로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 대화의 숨통을 어떻게든 님께도 있는 거죠? 저의 역량의 부족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가운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번복이다라는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그것을 뒤로 물러서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소통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입법 예고제 같은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언어 도단일까요? 그것도 언어 도단입니다. 네,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해서 기어이 유예 내지 번복하게 되는 것은 정부로서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밀어붙이면 또 불통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총리의 제1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된 것은 매번 시인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지필기준안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고 6.25도 남침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도
지금 올림픽 이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한미 정상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본 그것이고요. 의원이 묻는 것은 재개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언제쯤 재개되는지. 네, 그것은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개다 뭐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꼭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판단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반세기 동안 이어온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한다고 한미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석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 이후에 재개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재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못 밝히십니까? 아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네.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이 끝난